자연 상태를 사회 상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있는데 네. 되게 홉스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네. 홉스는 자연 상태가 무지막지한 상태고 전쟁의 상태고 기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재자라도 만들어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안에 종속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네. 아마도 인간이 이런 상태에 놓이면 홉스가 생각한 방식으로 자연 상태를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예. 이 전제를 깔고 간 거고 그게 답은 아닌 것 같아. 로크적인 사고는 자연 상태를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 되게 안 싸운다? 행복했고 화해로웠다. 실제로 전쟁과 약탈이 만들어지는 건 초기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조직이 된 다음에 네. 로크가 보기에는 자연은 훨씬 더 목가적인 상태예요. 조그만 소규모 공동. 그게 나쁘진 않지만 하지만 위험은 해. 왜냐면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대신 로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회 계약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물론 홉스도 사회 계약을 쓰지만 홉스는 이제 복종하기 위한 사회 계약이고 로크는 평등해지기 위한 사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계약을 통해서 합리적인 시민 사회를 구축해야 된다. 만들어진 법에 종속한다. 이런 사고. 이게 현대 민주주의 사고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죠. 로크적인 사고가. 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루소거든요. 네. 루소는 자연 상태가 나쁘지도 않지만 또 좋지도 않고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다. 두 가지가 다 있다라고 봐요. 정말로 오랜 기간의 고민을 거쳐서 평등한 사람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되게... 로크는 훨씬 계약을 통해서 그냥 이게 좀 약간은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구성한다면 루소는 훨씬 평등주의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훨씬 인간의 어떤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면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들끼리 연대하면 훨씬 평등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어. 근대 사회를 만들어낸 사상 체계인데 로크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네. 근대 가장 지배적인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네. 그리고 홉스는 북한 사회, 뭐 중국 사회, 그쵸? 우리가 겪었던 독재 사회, 개발 사회 이런 데들이 흔히 겪는 방식이에요. 강력한 국가를 원해요. 이 홉스의 방식이 사실 의외로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든 홉스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로크식 자유주의와 홉스식 약간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일부 있는데 물론 홉스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긴 했었지만 그런 권위주의적 성향 이 두 가지가 현재의 사회 시스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양식이에요. 루소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꿈을 이뤘지만 루소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홉스로 돌아가지 않고 로크식의 한계를 루소식으로 극복하고 싶었던 게 마르크스였거든요. 마르크스의 사상이 이제 동구에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결국 홉스식으로 가버렸지. 홉스로 가버렸어. 로크식 자유주의가 부족하면 홉스식으로 언제나 귀결이 돼요. 이런 평등주의적 사상이라고 하는 게. 로크적 사고에서 끊임없이 검증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로크가 훨씬 그래도 이제 앞서 나가는 체제를 만드는 데는 훨씬 잘 쓰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하지만 굉장히 정의로운 시대 정신과 일반의 의지가 있다. 이 일반의 의지를 잘 규합하고 잘 구현하면 그게 좀 더 올바른 사회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일반 의지를 좀 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그래서 루소가 결국은 에밀이라고 하는 교육학 서적을 쓰게 된 이유도 그런 거예요.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의 덕성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원하는 사회 상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